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세 번째 편, 중요한 행사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란 아직 경험 속에 없는 완벽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습니다. 유익한 게임. 브레인스토밍에서 뛰어난 말솜씨를 보이도록 해주는 몇 가지 새 기법을 배우기 전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기본 규칙을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목적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아이디어의 평가와 실행을 위한 것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어떤 아이디어든 환영입니다.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최고가 될지 미리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불평 금지. 아이디어 질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비판, 평가, 제안은 모두 금지입니다. 네 번째, 보충하고 결합합니다. 그러나 이때 원래의 아이디어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아이디어를 문서로 확정하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계속 살펴보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규칙에 따라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진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북돋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비판하려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가 고민합니다.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해 창의력을 북돋아 줍니다. 출발부터 선두를 달려 우승하기. 참가자들과 함께 생각이 잘 떠오르는 위치로 가십시오.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디어로 번뜩이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창의력이 넘쳐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지금 그렇게 해보십시오. 몸은 어떤 자세이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똑바로 앉아 있는가, 팔을 책상 위에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사무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가, 창가에서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창의적이 되어 착상이 잘 떠오르는 전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창의적일 때 보이던 이런 자세와 행동이 습관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거꾸로 해도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위. 공식적으로 짧은 시간을 정합니다. 최대 20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검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최대 3번까지만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새로운 일정을 정합니다.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워밍업. 어떤 세계 챔피언도 워밍업 없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특별히 창의적이었던 상황을 떠올리도록 권유하십시오. 몇 분 동안 이 기억 속에 몰입해 있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몸. 모든 참가자들에게 당시의 신체 자세를 현재 있는 곳에서 취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 발을 걸치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나머지 한 사람은 책상 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멋진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놀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시험해 보면 확신을 얻기 충분합니다. 당신의 팀을 성공하기 좋은 위치로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부정적인 비판을 제거합니다. 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과 사용하는 조처뿐입니다. 프로젝트 팀의 책임자인 마틴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문제는 작업하는 팀들 간의 불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이 보드 맨 위에 쓰여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고 마틴은 절망적이었으며 팀장들은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나온 말은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였습니다. 그 위로는 죽은 듯이 잠잠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자신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서서히 체념적으로 변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해결책이 나올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이끌어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 보다 널리 퍼져있는 불신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은 구성, 목표와 의도, 장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모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두 번째, 파라독스. 첫 질문과 함께 참가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하십시오. 유머를 곁들이면 항상 좋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다 보면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찾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많이 하면 되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덜 하면 되는가? 세 번째 해결책.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게 만든 후에 기다렸던 아이디어 찾기에 착수하십시오. 이때도 일상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오. 목표에 이르려면 무엇을 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다렸던 질문을 제기하십시오. 목표에 이르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 오면은 참가자들이 어떤 요인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려는 마음을 그치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마틴의 프로젝트 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목표, 1년 전처럼 서로 믿는 분위기 만들기.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많이 하면 되는가? 중요한 지식을 비밀로 간직하기. 팀끼리 서로 반목하며 지내기. 다른 직원을 남몰래 험담하기. 팀의 성과를 팀 내에서 인정하기보다 외부로 알리기. 내부적으로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덜 하면 되겠는가? 서로 정기적으로 정보를 덜 교환하기. 서로 덜 존중하기. 내부적으로 한 약속을 덜 지키기. 의견을 덜 말해주기. 목표에 이르려면 무엇을 덜 하면 될까요? 덜 싸우고 덜 비방하기. 단체 규칙을 덜 위반하기. 업무 영역을 덜 방어하기. 고집을 덜 부리기. 목표에 이르려면 무엇을 더 하면 될까요? 중요한 것에 대해 정보를 더 많이 교환하기. 중요한 테마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더 많이 만나기. 일이 잘 진행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더 많이 존중하기. 규칙을 정하고 더 지키기. 의견을 더 많이 말해주기. 모든 질문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특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공동의 대책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참가자들은 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전보다 분명히 깨달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수단이 별 성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재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딱 맞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이야기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들은 가르침보다 자극을 받고 싶어 한다. 게테가 한 말입니다. 산파가 되라.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것은 참가자들의 지식과 에너지를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진행자의 역할은 참가자들을 목표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된 워크숍이란 참가자들이 하나의 동기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이란 형태는 다른 어떤 모임보다 참가자들이 성과에 일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어 부차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7단계를 익혀 말의 마술사가 되는 법을 배웁시다. 첫 번째, 참가자들이 누구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목표, 워크숍을 진행해 달라는 권유를 받으면 자신이 이 일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행을 만든다는 것은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행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참가자들의 의도를 정리하십시오. 자신의 진행을 맡은 동기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을 짜되 이때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간식 시간도 포함시킵니다. 또 진행 방법을 고르고 무대 연출을 정합니다. 방법은 주최 측 및 참가자들과 사전에 만나십시오. 그리고 핀을 꽂을 수 있는 보드와 차트, 다목적 카드와 핀, 여러가지 펜과 동그란 스티커 등 진행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분위기와 안전한 출발점을 마련합니다. 목표는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진행자인 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간 계획도 알려줍니다.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당신이 진행을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줍니다. 참가자들의 기대와 관심사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장애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방법, 이미 알려진 방법 외에는 다음 방법을 씁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참가자들의 의구심, 불안, 소망, 희망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진행하는 당신뿐 아니라 참가자들도 워크숍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알게 됩니다. 나아가 여기서 목표와 진행 규칙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나 핀을 꽂을 수 있는 보드를 준비하고 맨 위에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두 항목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참가자들이 말을 정리해서 짤막하게 키워드로 보드나 차트에 적습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을 당신과 참가자들이 항상 잘 볼 수 있도록 놓아둡니다. 어떤 참가자가 이 범위를 넘는 질문이나 행동을 하면 그 점을 지적해주고 질문이나 행동을 정정할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행자로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마음속으로 진행자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으면 다음 방법을 씁니다. 지금 참가자들의 기분은 어떤가? 기분은 모임에 대한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진행자에게는 참가자들의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며 참가자들에게는 고민하는 용건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기분 좋다고 느끼면 좋은 분위기가 더 좋아집니다.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차트에 네모칸을 3개 그립니다. 하나에는 슬픈 얼굴, 다음에는 덤덤한 얼굴, 세 번째 칸에는 웃는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참가자에게 이 칸 중 하나에 스티커를 붙이고 몇 마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공동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목표, 참가자들이 워크숍에 오게 된 계기를 분명히 합니다. 참가자들이 가진 정보의 차이를 없앱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중요함을 분명히 전달하고
참가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려줍니다. 목표, 내용, 진행 방식, 방법, 운영 규칙, 최종적인 문서상 기록에 대해 참가자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끌어냅니다. 방법, 동기조사, 전문가에게 묻기, 호불호를 표시하는 질문, 특히 호불호를 표시하는 질문은 참가자들의 견해를 명확히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느낌을 분명히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향이 어떤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위에 1인칭 문장을 씁니다.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내 경험은. 두 번째, 그 아래 선을 긋고 왼쪽 끝에는 별로 좋지 않음, 오른쪽 끝에는 아주 좋음이라고 씁니다. 세 번째, 참가자들이 이 범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을 찍어 표시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가면 어느 쪽이 다수인지 알게 됩니다. 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였는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질문 밑에 네모칸을 5개, 그리고 나쁨, 비교적 나쁨, 중간, 좋음, 매우 좋음이라고 쓰고 그 중 하나의 점을 찍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과를 설명하고 다른 활동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테마를 모으고 요약합니다. 목표, 여기에 오게 된 계기를 테마로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테마란 워크숍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 아이디어 혹은 목표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답을 찾고 그 답을 고수하도록 합니다. 테마를 몇 가지 분야로 묶고 각 묶음의 제목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참가들과 함께 각 묶음을 다룰 순서를 합의합니다. 순서가 중요성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위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 카드 설문, 테마 설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은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다음에 따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 개인에게 다가가기.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대신 당신, 우리, 너 같은 말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명사를 적게 쓰고 동사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구체적으로 하기. 시간, 장소, 해당되는 사람 등을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네 번째, 간단하게 하기. 핵심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섯 번째, 명확하게 하기. 유가 원칙을 표현하십시오. 이때 왜는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당신이 보기에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기일에 맞춰 납품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카드 설문. 비전과 아이디어에는 구도가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발전기를 작동시키면 수많은 키워드를 얻게 됩니다. 이 중 어떤 것은 대략적인 생각이고 어떤 것은 세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서로 연관시키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참가자들에게 카드와 볼펜을 나눠주고 한 장에 하나씩 아이디어를 적도록 주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보드에 무작위로 붙이고 그 내용을 읽어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이론과 유형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카드에 공통으로 있는 테마를 지적하게 합니다. 네 번째, 그 테마를 보드 위 부분에 적습니다. 그리고 테마 아래에 해당하는 카드를 붙입니다. 모든 카드가 남김없이 하나의 주제에 할당될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인 구도가 확정됩니다. 테마 설문은 시각을 통한 투표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어떤 테마를 맨 먼저 다룰지 확정합니다. 민주적 절차는 불공평하지만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누군가 깨끗이 승복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명확히 그의 동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차트의 고려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을 받아 적고 각 항목 옆에 네모칸을 그립니다. 두 번째,
참가자들로 하여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옆에 점 하나를 찍거나 스티커 하나를 붙이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개 혹은 많으면 3개 테마까지 표시해도 됩니다. 세 번째, 각 테마마다 점의 숫자를 셉니다. 점이 가장 많은 테마를 맨 먼저 다루기로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평가합니다. 목표, 이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이 시작됩니다. 전원 토의도 가능하겠지만 효율성, 시간 요소, 결과의 검증 등을 생각할 때 소그룹 활동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전원 토의나 소그룹 활동. 첫 번째, 소그룹 활동. 바로 전의 과정을 통해 나온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합니다. 소그룹 활동은 문제를 분석하기, 해결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실행 가능한 수단을 만들어내기,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첫 번째 항목, 즉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도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룹의 크기는 3명에서 9명까지로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의 범위는 40분에서 60분 사이로 합니다. 네 번째, 진행자는 각 그룹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둘러보고 지도합니다. 다섯 번째, 결과는 보드에 기록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생성한 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체 모임에서 결과를 소개합니다. 최대 10분 동안 모든 그룹 구성원이 참여해서 소그룹 활동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섯 번째, 현실적인 처리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는 앞에 한 테마 설명 중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여러 형태로 세울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시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가자들의 참여와 단결이 워크숍 진행 중 가장 높은 때입니다. 방법은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합의하기,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계획. 첫 번째, 누가 임무를 맡을 사람에게서 확신에 찬 동의를 받아냅니다. 어떤 의견 불일치도 강가하지 말고 꼼꼼히 다룹니다. 두 번째, 무엇을 그룹들에게 임무를 정해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준은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누구와 지금 당장 파트너를 정하도록 시킵니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프로젝트 각 부분의 상호간 의존도를 고려해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합니다. 일곱 번째, 끝맺고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목표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기대는 충족되었는지 다시 상기시킵니다. 후속 일정이 있으면 합의합니다. 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것을 칭찬해줍니다. 방법은 마치기 전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의견, 만족도, 희망사항을 얘기하도록 합니다.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물어보는 설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 번째 얘기는 사회를 보며 발표자를 소개하기입니다. 우연의 덫. 당신이 발표자의 입장이라면 제3자가 당신을 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당신의 소개와 고별 인사는 당신이 직접 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청중이 느끼는 첫 인상과 끝 인상입니다. 발표나 연설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다른 일에 매달려 있으므로 이런 임무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유머와 위트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괴롭기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멋진 출발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 스스로 잘 준비된 소개말과 작별 인사를 글로 써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주최 측이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다면 상의해서 조정합니다. 한편 당신이 주최 측으로서 어떤 연사를 소개하고 강연을 끝마치는 인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때도 역시 언어의 마술사임을 보여주십시오. 강연을 맡은 사람에게 글로 준비해 온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없다면 그와 상의해서 하나 쓰도록 합니다. 이때 다음의 모델로 따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요령. 첫 번째, 인사말과 자기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발표할 내용이 청중에게 중요한 이유를 3가지 댑니다. 세 번째, 발표자가 청중 앞에서 말할 자격을 갖췄다는 이유를 5가지를 댑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에게 모두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영하고자 합니다. 모니카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NLP 세미나에서 트레이너를 소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니카 하버 펠러입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NPL 연구소에서 홍보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 대시하나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NPL, 이 미지 알파벳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여기 오셨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은 바로 이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NPL 세계로 들어가는 첫 단계 노만 브라운이라는 노련하고 유능한 안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책 NPL 입문서는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두 번째 책 지도자들과 지도자 수업을 받는 사람을 위한 NPL은 NPL을 경영에 접촉한 아주 선도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세 번째 책 말의 힘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노만 브라운 씨는 NPL의 개발자인 리처드 밴들러와 존 그라인더에게서 직접 전수를 받았고, 그 후 리처드 밴들러와 함께 NPL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체면치료협회의 회원이고 오스트리아 최초의 마스터 트레이너이며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 팀을 위한 정신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내용을 재미있게 많이 배우길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노만 브라운 씨를 반갑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노만 브라운 씨. 모니카는 노만 브라운에게 눈짓을 하고 미소를 짓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옆으로 물러납니다. 청중도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마무리하는 법. 첫 번째 고별 인사는 감사합니다. 브라운님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발표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내용, 재밌었던 내용, 특히 유익했던 내용 등 당신 자신이 느낀 점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는 내용을 추측해서 말합니다. 네 번째, 발표자가 기울인 노력과 시간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과 함께 발표자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틀 후 NPL 세미나가 끝나는 날 모니카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브라운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풀어 오르는 양 이야기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직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익숙한 것이 항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루 400번 웃는 반면 어른들은 12번밖에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웃고 배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죽은 후에는 행복한 생활이 주어질 수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열심히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생생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청중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자 이제 함께 노만 브라운 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박수갈채. 이런 것은 그만둬라. 당신은 운이 좋은가? 어떤 젊은이가 신이 숲속 한 군데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신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운이 좋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숲속을 가는 중에 늑대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디 가니? 숲속 한 군데 살고 있는 신을 찾아가는 길이야. 운이 좋게 해달라고 부탁하라 말이야. 신을 만나면 내가 왜 이토록 늘 배가 고픈지 물어봐 줄래? 늑대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지. 우리 젊은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냇가에 서 있는 떡갈나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는 길이니?
신을 찾으러 숲 한가운데로 간단다. 운이 좋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말이야. 만나면 이렇게 물 가까이 있는데 왜 항상 목이 마른지 물어봐 줄래? 그러지. 우리의 젊은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그는 숲속의 빈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쁜 아가씨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숲 한가운데로 가는 중입니다. 그곳에 신이 살고 있죠. 운을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 신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젊고 예쁜데 왜 늘 슬픈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러죠. 젊은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고 숲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한가운데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에 그는 젊은 아가씨가 있는 곳에 들렀습니다. 신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늘 그렇게 슬픈 이유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급히 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이제 저는 운이 좋아졌거든요. 떡갈나물 곁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목마른 이유는 뿌리에 커다란 보석덩이가 박혀 있어서 물이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네. 나 이제 빨리 가야 돼. 난 이제 운이 좋아졌거든. 그리고 숲가에서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가 물었습니다. 신을 만났어? 그래, 이제 나는 운이 좋아졌어. 나에게 줄 대답도 가지고 왔니? 늑대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 너에게도 줄 대답이 있어. 젊은이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신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 그 멍청한 녀석이 너에게까지 오면은 그 녀석을 잡아먹어라. 배우는 사람을 위한 7가지 조언. 당신은 마을의 마술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정보와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 이를 익히기 바랍니다. 시험해 보지 마십시오. 시험은 마음을 반만 쏟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고 미안하다며 한번 해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차라리 마음을 전부 쏟는 실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수에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일을 벌이십시오. 계속 흥미로운 실수를 하십시오. 자신의 성과를 주시하십시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한 가지를 이루었으면 스스로를 축하하고 격려하십시오. 인간의 심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슬픔과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테스트해 보십시오. 어른이는 다 잘하는 체 하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어른이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은 어른은 스스로 아이임을 인정하는 어른입니다. 통상적인 것에서 뛰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뛰어난 점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2글자로 되어 있다고 요한 볼프강 게테는 말했습니다. 그 2글자는 바로 행동입니다. 말의 힘, 노만 브라운 작품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